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28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새로운 감염자 수는 3명으로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472명입니다. 2명은 확인된 사례이고 1명은 의심 환자입니다. 확인된 2사례 중 1명은 오클랜드 마르스트 컬리지 집단 감염지와 관련이 있고 다른 1명은 혹스베이 요양원과 관련이 있다고 애슐리 블룸필드 차관이 말했습니다. 사우스 캔터베리의 의심 환자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어제 하루 34명이 회복됐으며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214명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회복 환자는 최소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상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증상이 거의 없어 감염된지도 모른다고 마이클 베이크 오타고 대학 감염병학 박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감염된 증거인 양성 결과가 있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며칠 동안인 무증상 기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베이크 박사는 전했습니다. 28일부터 록다운이 끝나고 레벨 3 단계에서 키위들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경계해야 한다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므로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검사와 모든 확진 사례를 찾아내서 조사하는 등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잘해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박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확진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6주에서 8주간의 최고 수준의 봉쇄 기간이 코비드19 전염을 막는 데 필요한 시간이므로 지금이 예방 및 방역 노력을 늦출 시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한 외출 삼가기 등 모든 예방 규칙을 계속 잘 지키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비드19 감염 경로 추적 앱이 2주 안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은 호주 정부가 경보 체계로 코비드19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자발적 앱을 가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신다 아든 총리는 테크놀로지가 감염 경로 추적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라이즌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뉴질랜드인 73%가 코비드19 감염 경로에 사용될 개인 핸드폰 정보 제공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호주가 가동한 앱에 따르면 일단 앱을 깔면 앱은 핸드폰 사용자의 전화번호, 이름, 연령대와 우편번호를 요청하고 앱에 연결이 되면 앱 사용자와 근접 지역에서 15분 이상 함께한 사람들의 정보 자료에 연동됩니다. 만약 누군가 양성 확진을 받으면 코비드19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앱 사용자들에게 알림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감염 경로를 초기에 추적하는 단계의 앱은 추적 경로를 구축하도록 사람들이 먼저 연락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스베이 홀리데이 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중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서 전원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어떠한 증상도 없지만 지난달 네피어항에 도착해 22명의 집단 확진자를 발생시킨 루비 프린세스호와 관련된 보건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네피어항에 정박한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들이 주민의 친척과 접촉이 있은 후 요양원에 치매 환자들이 집단 발병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스베이 보건당국은 즉시 이 남성을 2주간 격리 조치했으며 홀리데이 파크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을 같이 이용한 사람들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으로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증상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살, 기침, 그리고 목이 칼칼하거나 숨이 차거나 콧물이 나거나 입맛이나 후각을 잃는 등의 증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주 이상 테이크어웨이 음식을 먹지 못했던 키위들은 이른 새벽부터 햄버거와 뜨거운 감자칩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TVNZ과 TV3의 아침 프로그램에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맥도날드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전해졌으며 모두들 햄버거와 감자칩, 너겟들을 몹시 먹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객은 오늘 아침 5시부터 열리는 맥도날드 앞에서 어젯밤 자정부터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169개 지점들 중 137곳이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버거킹은 71개 지점 모두 영업을 하고 KFC와 서브웨이, 도미노 피자, 칼스 주니어 등은 각각 지점별로 별도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많은 식당들도 배달이나 픽업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휘테크 초콜릿이 9년째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1600명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휘테크 초콜릿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뽑혔습니다. AA 보험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보험회사로 선정되었으며 조사가 시작된 지난 21년 동안 10번이나 뽑혔습니다. 또 각 분야별로 금융기관으로는 키위뱅크, 부동산으로는 하코츠, 슈퍼마켓 브랜드로는 팸스가 뽑혔습니다.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자선단체로는 세인트 존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버카길 시티 카운슬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레이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실의 특별위원회는 오늘 레이첼 앞을 연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버카길의 시장 팀 샤트볼드 경은 모든 카운실러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만약 결정이 된다면 $10,000,000의 비용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트볼트 경은 인버카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반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과 시정을 위한 재정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3원 9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1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6원 51전입니다.